예,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방정식의 짜투리 성질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에 대한 짜투리 성질들이 시험에는 각각 한 문제 정도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통근이라는 표현 자체를 한번 좀 볼까요? 공통근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얘 해는 마이너스 2하고 3이겠죠. 이번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 해는 뭐예요? 마이너스 2하고 5가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해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한 개 있었을 때 이런 근을 뭐 개수는 상관없고요. 얘네들을 공통근이라고 부를 거란 뜻이에요. 뭐 공통근을 구하는 거야 뭐 직접 해를 다 구해봐서 얘랑 공통이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통근을 가질 조건을 묻는 문제여서 좀 이따 한번 직접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공통근을 구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요렇게만 지금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잠깐 볼까요? 공통을 구하라 지금 방법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하는 거죠.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해를 구했더니 뭐야 공통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통근을 대입하고 나면 다음 같은 방정식이 나타날 텐데 얘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차항을 소거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그래서 그 알파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별표 좀 쳐주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야? 아니 얘 인수분해가 돼야지. 얘도 뭐가 인수분해가 돼야지 뭔가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 있고 얘가 알파하고 감마가 나와 있으면 알파가 공통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둘 다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어느 한쪽이라도 인수분해가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서 해가 만약에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공통근이었을 테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거나 또는 얘를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봐서 K값을 구해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때 공통근은 어떻게 갖지? 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잡을 거예요. 그렇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잠깐만 갖고 있는 미지수가 뭐야? 알파 그리고 또 뭐 있어? K 두 개다. 그런데 조건식도 몇 개? 두 개야. 우리 뭐를 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보고 나면 2차 연립방정식은 그때 뭐라 그랬어? 무조건 한쪽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야. 교과 과정이라면. 근데 지금은 안 되지.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교과 과정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자 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봐라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의 느낌은. 알파 제곱을 빼기 위해서 한번 빼볼까요? 알파 제곱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알파 제곱 똑같으니까 우리는 2차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빼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K-2 알파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K-1를 묶어주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죠. 네. 따라서 K 값은 얼마? 2이거나 또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구나. 그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인 상황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우리는 K 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뭐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죠.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질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해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공통분은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될까요? 네. 다시 두 번째. 뭐야? K가 2네. 잠깐 K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뭐 굳이 이제 더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넣어볼까요? K에다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으로 바뀌겠어요? K에다 2를 넣어주시면 뭐 실제로 여기다 K에다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첫 번째 방정식 된 거고 그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거 뭐야?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린 거네. K값이 2가 돼버리면. 그렇다면 이때는 공통분이 몇 개 생기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라면 공통분. K가 2일 때는 공통분이 몇 개 생기는 걸까요? 두 개 생기는 거죠.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렸잖아. K에다 2를 대입했으니.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한 거고. 내가 일부러 똑같은 걸 두 번 쓴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때는 공통분이 몇 개 생긴다? 2개. 알파가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분이 몇 개? 마이너스 1인 한 개가 있는 거고. 따라서 문제 자체에서 여기서는 공통분을 가질 때라는 표현이죠. 몇 개라는 의미가 없어. 따라서 지금은 두 개 다 성립하는 거야. K값이 마이너스 1도 괜찮고 K값이 2도 괜찮아. 하지만 공통분을 단 한 개를 갖게 됐을 때 라고 하게 된다면 이 K값은 우리가 원하는 K값이 아니었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두 개 다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이 문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거기 별표 좀 쳐주시고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제들이죠. 여기 219번처럼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두 개의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 되면 안 되겠군요. M값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괜찮을까요? 그냥 방정식 푼다라고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달라는 것이 공통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대입하고 나면 미지수가 두 개짜리 2차 부등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구나. 연립 2차 방정식 푸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단원 자체가 지금 여기 단원 이렇게 따로 하나의 단원을 이루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자주 사용했었던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요. 그 눈의 합이 3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오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주사의 눈을 제가 X, 두 번째 눈을 Y라고 한다면 합이 얼마라는 거야? 3인 거죠.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3을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죠. 하다못해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다 103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방정식만 본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것이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죠. 따라서 지금 주사위라는 조건 없이 x 플러스 y는 3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해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눈의 합이 3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1에서부터 6까지에 대한 자연수에만 국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경우는 뭐 있어? 1,2와 2,1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해가 너무나 많은데 문제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특정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괜찮을까요? x 플러스 y는 3 말고 이런 형태도 있지 않았을까요? 두 눈에 곱이 3? 이런 것도 곱이 6?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x, 두 번째를 y라고 잡는다면 곱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6. 그렇다면 뭐 있어? 1, 6이랑 2, 3, 2. 3이하고 2, 3은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6, 1.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쌍이 생겨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은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해 주시고 대신 예제 2번을 좀 별표 좀 쳐볼게요. 예제 2번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봐.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0인데 x랑 y는 정수 xy래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수라는 조건에서 만약에 x 플러스 y는 3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x랑 y가 정수,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인데 x, y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래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과 y 값은 한 몇 쌍 정도 있을까요? 너무 많은. 너무 많죠. 네. 그죠? 지금 단순히 1, 2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2, 1, 3, 0, 4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죠. 하지만 x 곱하기 y가 3인데 x랑 y는 정수래요. 그럼 몇 쌍 정도가 있을까요? 1, 3, 그쵸? 그 다음에 3, 1, 잠깐만 정수랬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요 정도 있었겠죠. 네. 딱 특정 값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수 이하, 뭐 정수도 마찬가지, 자연수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에 자연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때는 또 요 두 개만 될 테니까. 네. 따라서 문제 조건에 정수 또는 잔수 형태가 나타난다면 합의 형태, 지금처럼 xy와 xy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야? 곱의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정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시키는 x과 y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왜 곱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가는 지금 옆에 보이는 얘들처럼 합에서는 정수 조건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방정식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걸 곱의 형태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보세요.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곱의 형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통일 수 있다. x 한번 묶어볼까요? y-1인 거죠. 그리고 짐작해보는 거야. 아니 뒤쪽에 y-1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될까요? 네. 그럼 뒤쪽에 y-1의 형태를 만들자 라고 했더니 뒤쪽에 마이너스 y가 있던 거죠. 그렇다면 야 너라도 친구들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y-를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y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얼마 썼냐? 너 y-를 만드는데 얼마 썼어요? 플러스 1을 쓴 거죠. 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쪽 좌변에도 우변에도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될 거라고요. 이쪽에 플러스 1을 썼으니까 이쪽에 똑같이 플러스 1을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요. 뒤쪽에 있는 상수값을 결정할 거예요. 뭐 마이너스는 먼저 이항시켜서도 상관없고 나중에 이항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앞에 y-1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뒤쪽에도 y-1이 묶여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썼는데 플러스 1이 붙으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y-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1을 더해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1이 됐고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묶여지겠죠. 이해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했었던 아까 전에 우리 했었던 방법과 똑같죠. 1, 3일 수도 있을 거고요. 3,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얘가 만약 1, 3이라면 얼마일까요? 2, 4. 3, 1이라면 4, 2. 얘라면 0, 마이너스 2. 얘라면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입니다. 이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또 해볼게요.
잠깐 보죠.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를 계산해달래요. 마찬가지. 요 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y에 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뭐 3은 뭐 저쪽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리고 보는 거야. x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x제곱에 무언가를 붙여서 상수겠죠. 상수 무언가를 붙여서 x 마이너스 1 무언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배 형태로. x 마이너스 1의 무언가의 고배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뭐가 필요할까요? 플러스 1. 플러스 1? 아니 지금 밑에 식에서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였겠죠? 아, 네.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괜찮아? 그렇다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가 마이너스니까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을 한 것과 같은 결론인 거죠. 네. 이해될까요?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y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다시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 주시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만 남았겠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1. 1, 4. 4이던가 2. 2, 2던가 4, 1이던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2도 더더욱 안 되겠죠? 마이너스 4는 더더욱 안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x 값이 이미 뭐 0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3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부분들은 지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남아있는 상황은 이 세 가지 상황밖에 없겠죠. 한번 따져봅시다. x 값은 얼마였을까요? 2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은 4가 됐을 테니까 y 값은 7 다시 얘가 2라면 x 값은 3 그럼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2란 얘기니까 그죠? y 값은 6 x 마이너스 1이 4였다면 x 값은 5 그럼 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또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7 그래서 이렇게 해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우선 이거 연습만 좀 해봅시다. 이것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주실까요?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 19번 같은 형태는 하나의 스킬이 좀 필요해. 상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고 좀 우선 진도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죠. 이번엔 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 값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얘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실수 xy에 대한 성질은 이겁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실수 xy라면 그렇다면 얘는 0 또는 양수죠. 얘도 0 또는 양수죠. 다시 말하면 친구 두 명이 빵 사 먹자고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야, 우리 돈 좀 모아보자 해서 합한 거죠. 그때 그 결과물이 빵원 나왔대. 그렇다면 한 놈이 1,000원 내고 한 놈이 1,000원을 훔쳐가지 않는 한 이런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각자 얼마씩 냈다는 뜻이야. 0원씩 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x값은 1이고 y값은 3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이라는 해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완전 제곱식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안 보일 경우에는 다음처럼 하시는 겁니다. 봐봐. 실수 x야. 잘 기억해놔. 그렇다면 이 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2에 y-1의 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 내가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얘랑 얘를 동류항 정리한 거예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2x.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긴 거죠. y는 상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괜찮습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뭐래? 실수래. 그렇다면 x는 뭘 가져야 된다? 실수란 얘기니까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너 실근 갖는데 뭐가 떠올라?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d를 세워주시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정리해볼까요? 잠깐 동류항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만약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을 것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됐을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0 또는 양수가 됐겠지. 네.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도 자존심이 있지 작을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같을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0인 경우 그래서 y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죠. y값이 마이너스 1. 잠깐만 실수 x, y를 구하려잖아. y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 갖는다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 갖는다고. 따라서 여기다 넣어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것이 됐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잠깐 보죠. 이 창을 포함하고 있고 조건에 실수 xy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다면 물론 뭐 정수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같은 결과물을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판별식을 활용을 해서 얘를 2차 방정식 해결해서 정의를 하자. 물론 눈에 확 들어와. 야, 너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네. 는빵이어야 돼 반드시. 그죠? 는빵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면 될 거고.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여기 그 조건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실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요. 한번 좀 이따 풀어보시고, 제가 아까 전에 풀려고 했었던 문제 있었는데, 223번 잠깐 보세요. 223번. 먼저, 여러분한테 시간 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223번. 지금 한번 좀 빨리 풀어보죠. 같이 한번 볼게요. 할 수 있는 식으로 계속 해나가시고, 우선 두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정방정식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또 얻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부정방정식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시게 되면, 부정방정식, 이 정수란 조건이 부정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 우리 뭘 알고 있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m, 뭐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n. 그럼 우리가 속어시켜야 될 문자는 알파나 베타가 아니죠. 왜냐면 알파나 베타는 정수라는 힌트라도 있으니까. 근데 m은 그냥 단순히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m을 속어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얘를 더해볼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는 뭐가 된 거야? 2.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유사한 형태가 되네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과 좀 유사한 형태. 그지? 따라서 묶어버립시다. 요놈과 요놈을 통해서 알파로 묶어내 주시면 베타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거고, 플러스, 야, 베타야, 너도 플러스 1을 만들면은 좋지 않겠냐? 그래서 베타 플러스 1을 만들어 보자고. 얘가 플러스 베타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베타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1을 썼으니까 저쪽 우변에도 1을 보태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의 크기는 3이 됐을 것이고, 결국엔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정수 조건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러한 정수 조건이 만들어질 거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놈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0,2, 그 다음 2,0,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 대한 쌍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 근데 그때 m 값을 물어봤군요. 어떻게 해야 돼? m 값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또는 뭐 요 조건을 사용하시든지 해서 m 값을 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오늘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 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RPM이랑 그 다음에 개념 원리랑 부등식 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마무리 짓고 먼저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등식 나갈 겁니다. 알겠죠? 네. 조금 후에는 우리가 어느 단원이었죠? 오늘 인수분해 단원인가요? 인수분해 단원에서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들 같이 질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